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도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상권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공공 데이터들이 주로 신용카드를 통한 매출 정보와 또 핸드폰 기지국을 통한 인구 정보, 이런 것들이 개인들은 이런 정보를 얻기 어렵죠. 공공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개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사이트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3가지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 각각의 사이트들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사이트를 이미 이용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저도 이제 실제 실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검색창에다가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하시면 되고요. 주소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 여기 이제 메뉴가 총 이제 3가지가 있죠. 뜨는 상권, 나는 사장, 나도 곧 사장. 그래서 뜨는 상권은 그야말로 내가 선택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상권들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지, 인구가 늘어나거나 매출이 늘어나거나 개설되는 점포가 많아지거나 그런 지역들만 선별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나는 사장이라는 건 내가 현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점포 주변에 상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나는 여기에 주로 30대부터 50대까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바뀌어갖고 이제 10대, 20대가 이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걸 빨리 캐치해서 업종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경매 투자하실 때 어떤 그 상가를 투자하실 때 여기에 어떤 업종이 주로 들어오게 될 것인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뜨는 상권을 먼저 가시게 되면은 이제 대신 여러분이 좀 이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강의가 뭐가 어렵냐면은 인터넷 환경이 이게 여러 곳마다 다르고 또 제 컨디션이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럴 수가 있어서 이런 강의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다 캡처해 갖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약간 생동감이 떨어져서 어쨌든 제 노트북을 가져와서 직접 시연을 좀 하면서 보여드리는데 원활하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뜨는 상권에 보시면 이 글씨가 좀 작죠? 지금 이제 뜨는 동네, 뜨는 상권 여기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뜨는 동네와 뜨는 상권. 주로 뜨는 동네는 여기 보시면은 기준은 점포수와 매출과 유도인구, 주거인구입니다. 이 4가지. 4가지를 보는 건데 순위 탑10에 강동구, 둔촌동이 점포수가 가장 많아진 겁니다. 2024년도 4분기 기준에서. 그래서 지도 보시면은 각 지도를 기준으로 1위, 2위, 3위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동네를 기준으로 표시를 해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뜨는 상권을 보시게 되면 가장 그 작년도 4분기 기준에서 상계동입니다. 상계동. 여기가 가장 뜨는 상권으로 현재 확인이 됐어요. 작년 4분기 기준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각 그 세부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 써도 되나요? 교수님? 저 여기 써도? 괜찮습니다. 네. 안 보이죠? 제가? 네. 제가, 사라지시는 거. 그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 분기 대비 증감률이 표시가 되고요. 베스트 업종, 베스트 매출, 유동인구가 나오는데 쭉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더 세부적인 정보들 중에 평균 영업기간 0.8년, 그리고 개업수 4개, 폐업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서비스업, 외식업. 그리고 요거는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잠깐만요. 여기는 좀 오류가 있네요. 방배역이 2위거든요. 방배역으로 볼까요? 방배역에는 기업 생존율 100%. 이 정도면 상당히 좋죠. 영업기간 3년, 2년, 그리고 개업수, 폐업수, 그리고 서비스업, 그 다음에 점포당 월평균 770만 원. 보시면은 자치구, 그러니까 서초구, 관내, 서초구하고 서울시의 평균보다 해당 상권이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오죠.
그리고 요일 매출이 나옵니다. 화요일 매출이 가장 높게 나오죠. 이 상권마다 주말에 많이 나오는 상권이 있고요. 평일에 많이 나오는 상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상권의 매출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시간대별 매출도 나오고요. 이런 정보는 타 사이트에도 거의 다 나옵니다. 여성이 더 매출이 높고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의 비중 그리고 외식업의 60대 이상 매출이 높네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방배동 쪽에는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경제권을 누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방배동? 60대 여성분들이 갖고 계세요. 이분들이 주로 지갑을 여는 겁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이 잘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리고 나는 사장에 가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상가의 주변 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점포 위치, 건대 입구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은 외식업 중 한식 음식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분석 영역 500m 적용하면 이렇게 건대 입구 반경 500m가 선택이 되고요. 분석을 하시게 되면 내가 그 영업하고 있는 바로 그 주변으로 분석 리포트가 나옵니다. 아까 그 정보가 똑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요일별 매출, 연령대별 비출, 성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에 대한 정보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각 골목길별로 색깔로 유동인구가 표시가 되죠. 근데 사실 요거보다 더 가독성이 좋은 사이트가 또 있어요. 요 골목길별 유동인구. 그건 잠시 다른 사이트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윤고 밀도는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정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사실 더 소상공인들한테 그 더 다양한 정보 제공하는 사이트는 요거 같아요. 소상공인 365. 여기는 로그인을 해야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회원가입해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여기 상단에 빅데이터 상권 분석 있죠. 내려보시면 상세 분석. 여기 가시면 아까 그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하고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건대 입구역 가보겠습니다. 간 다음에 소매 그리고 편의점 선택하고 반경을 500m 선택해서 분석하시게 되면 아까 그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하고 유사한 데이터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매출, 그 월별, 성비, 시간대별 매출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런 정보들이. 그리고 여기서 흥미있는 데이터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상권시장 핫트렌드에서 핫플레이스 분석이 있습니다. 핫플레이스.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MZ들이 지금 가장 최근에 많이 가는 동네 어딘지 아세요? MZ들이 제일 많이 가는 동네? 거기 갔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기 가셔서 보시니까 MZ 상권이 있죠. MZ 상권 탑10이 여기 중구 말고요. 전체로 볼게요. 서울 전체. 서울 전체로 오시면 마곡나루역 1번 출구입니다. 그리고 2위가 강남역 9번 출구고요. 3위가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마곡나루역 보니까 최근에 여기가 상권이 많이 활성화됐나 봐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10대, 20대 일평균 9,140명. 그리고 유동인구 증감률 전월 대비는 좀 감소했나 봐요. 그런데 매출액은 증가했고요. 그리고
요일별 매출액 보시면 10대, 20대가 주로 주말에 와갖고 엄청 소비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인기 업종 탑10이 부동산 중개업이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오피스텔 때문에 20대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여기서 주말에 주로 월세 알아보느라고 돌아다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MZ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나 봐요. 그리고 중개뿐만이 아니고 백반 한정식 그리고 카페까지 인기 업종 3위권 안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에서 창업 인기 업종 탑 20 부동산 서비스. 여러분 개공하시려면은 마곡에 가시면 됩니다. 마곡으로. 여기가 이렇게 중개업의 성지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10대 남녀 유동인구 월별 일평균 추이 보시면 작년 2월보다 엄청나게 늘어나죠. 늘어났습니다. 10대 남성, 10대 여성, 그리고 20대 남성, 여성. 주로 20대는 여성, 10대는 남자, 여자가 거의 비슷한데 20대에서는 여성분이 훨씬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별, 연령별, 일기 업종 것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방문 고객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요. 그리고 단골보다는 신규, 외부에서 많이 지금 유입이 되나 봐요. 마곡 쪽으로. 그리고 성별, 연령별, 방문 고객, 소비 평균 매출액 이렇게 나오죠. 역시 돈은 50대 제일 많이 쓰시죠. 50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테마가 회식 상권. 회식 상권 1위. 여기도 마곡나루역이 있더라고요. 마곡나루역. 그리고 2위가 구로 디지털 단지역. 3위가 선능력 7번 출구. 4위가 압구정역 4번 출구. 주로 이제 강남 홍대 이쪽이 몰려 있는데 마곡나루역이 MG 상권과 회식 상권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을지로는 10위예요. 여기 생각보다. 그리고 신생상권 탑10 중 1위는 종로 5가역 4번 출구 바로 여기가 신생상권으로 가장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서 보시면 소상공인 대시보드, 소상공인 통계. 그래서 내가 선택한 지역에 대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통계가 나옵니다. 서울을 선택하시면 소상공인 증가세, 감소세. 강서구가 가장 높아요. 3.9. 강서구 3.9. 소상공인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감소세가 크게 나타난 곳은 서초구 마이너스 4%. 그리고 월별 유동인구와 또 소상공인 BSI 체감지수죠. 그래서 전망은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 3월 달을 기점으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요. 기타 이제 소상공인 대시보드에 가시면 매출, 업소, 인구 통계 이런 것들도 다 지역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나이스 비즈맵은요, 주로 저는 어떨 때 이걸 사용하냐면 각 골목길을 더 가독성 좋게 유동인구 확인할 때 이 사이트를 이용하거든요. 다 이런 것들이 무료입니다. 현재 다 무료로 열려 있고요. 나이스 비즈맵에 가시면 아까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를 통해서도 각 골목길의 유동인구 유입량을 색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등급을 매깁니다.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자, 상세보고서 보고 싶다. 상세보고서 클릭하시면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상세보고서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유료입니다. 유료. 그래서 유동인구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요건 좀 약간 렉이 걸립니다.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끄시면 안 됩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 이게 다운된 게 아닙니다.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골목길에다가 등급을 표시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 메모리를 좀 많이 잡아먹어요.
기다리셔야 되고. 그래서 이 사이트는 커피 한 잔 딱 타놓으신 다음에 딱막 돌아오실 때 한 잔 드시면 됩니다. 이제 지역을 선택을 해볼 건데, 서울, 여기 건대 쪽 한번 볼게요. 광진구, 화양동. 이 시간이 좀 걸리죠. 예. 이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건대 입구역 쪽으로는 이게 유도인구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이제 걸리기도 하죠. 일평균 유도인구니까 여러분들이 상가 경매 투자하실 때, 자 보시면 이렇게 1등급은 일평균 약 2,000명 이상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1등급.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타나죠. 네, 이렇게 각 골목길별로 우리가 유도인구를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상가와 이쪽에 있는 상가는 임대료나 또는 토지의 가격이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어느 지역이라도 이렇게 각 골목길별로 등급을 표시해주고 있어요. 이건 되게 저도 정말 자주 활용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상가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이거로다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따가 요 물건을 좀 자주 보여드릴 건데, 신설동에 공매로 나온 물건이 있는데, 파출소가 나온 게 있거든요. 파출소. 네? 근데 그죠? 근데 왜 안 나타나지? 일단은 제기동을 한번 볼게요. 신설동역 바로 앞에 대로변에 파출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리모델링도 해보고 가격도 평가를 해볼 건데, 근데 아마 안 뜰 것 같은데, 신설동역까지. 아마 이 나이스 비즈맵이 그곳까지 아마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안 뜰 겁니다. 어디요? 숭인동. 네, 이거 한번 기다려 봐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넘어가야 됩니다. 네, 여기는 지금 너무 렉이 걸려서. 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업. 여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각 점포들의 매출을 추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물론 이 데이터는요, 신용카드 매출을 통해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좀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장은 실제 매출보다 높게 잡히거나 어떤 매장은 실제 매출보다 낮게 잡히거나, 근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낮게 잡히는 매장들이 많대요. 예를 들면은 뭐 볼게요. 여기도 건대 입구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자, 건대 입구역 쪽에서 여기 어린이대공원 쪽에 오시면 여기 코너에 여기
이게 몇 번 출구인지 모르겠는데 4번 출구에 이 파리바게뜨 있죠? 아시죠? 여기 매출 클릭하시면 2천에서 3천, 그러니까 실제 매출의 한 80% 정도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매출이 한 100에서 최한 100에서 한 150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KFC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세종대 약 한 5,900에서 7,300만 원 이 정도 나오죠. 그래서 요 상권의 매출이 어느 정도구나. 그래서 경매 나온 물건에 대해서 여기에 현재 임차인이 임대료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물론 이제 권리 신고가 된 경우에는 임대료 정보가 뜨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나 채무자가 운영하는 상가들은 매출 임대료 정보가 없으니까 오픈업에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오픈업이라는 회사에서 그 신용카드 매출 정보 빅데이터를 가지고 싹 매출 정보를 돌리거든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고. 그런데 어떤 매장들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스타벅스는 아예 안 나옵니다. 이 매출 정보에 대해서 오픈업에다가 그 해당 당사자가 이거 비공개 요청하면은 비공개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 매장들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스타벅스는 전체적으로 다 비공개입니다. 네. 그래서 스타벅스 매출은 현재 공개가 여기서 안 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인왕산에 있는 초소 책방 아세요? 네. 이거 제가 강의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더숲 초소 책방 매출이 현재 보시면 8,500에서 1억 정도 나옵니다. 여기 임대료가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낙찰받은 임대료가 월 500 내고 있어요. 500인데 제 생각에는 1억 훨씬 더 나올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영업수익이 이 정도면 잘 나오죠. 여기 한번 장사해보고 싶으세요? 해보고 싶으세요? 올해 가을에 나와요, 여러분. 인왕산 초소책방 만기입니다. 올해가 온비드에서 다시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500만 원으로 이제 그 임대료가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최저가도 좀 올라갈 거고 또 사람들도 많이 좀 경쟁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검증이 돼버려 가지고 여기 장사가 잘 된다는 게. 이렇게 해서 각 점포들 매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검대 입구 떴네. 아니 신설동. 근데 6이거든요. 제기동이 워낙 이게 많으니까 어쨌든 상당히 좀 렉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데이터가 워낙 방대해서. 그 다음에 세금 여러분이 되게 막막할 때 있으시죠?